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박미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님을 모셨고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구독수를 보니까 거의 70만이 가는 이봉규 씨 TV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코스피 59.36%가 무너져서 3천이 무너지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한번 박미가 좀 일찍 예측을 항상 해서 여러분들이 맞지 않을 때 언제 무너지냐, 언제 부동산 값 떨어지냐, 제가 무슨 신입니까? 저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데도 경제 폭망에 대해 여러 수차례 수백 번 작년부터입니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이 올 것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수도 없이 올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요. 9월에 경제 폭망이 시작될 것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원점은 그저께 코스피가 완전 폭망을 했고요. 오늘 또한 60 밑으로 빠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보고 환율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달러 유지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이 나중에 좋은 힘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1,100원 밑에 있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1,100원 밑으로 떨어질 때 작업을 다 끝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시는 분들은 1,100 오늘 6원이 올라서 1,175원 1,180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든 달러가 불안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면 IMF 때도 2,100원까지 갔었던 기억을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왜 그렇게 엉망이 됐을까요? 달러를 확고히 잡지 못한다면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중동 지역의 어떤 지역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리비아, 가다피가 죽었죠. 그렇게 여러 나라들이 흔들리는 모습에는 달러가 항상 높낮이가 언제나 엄청나게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조 바이든 트럼프를 밀리치고 이번에 대통령이 됐지요. 굉장히 혼란 속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호노로의 몰림으로 청문회의 시작과 함께 많은 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0살 정도 80세신데 우리나라의 김종인 정말 좌파 우파를 넘나들며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교란 작전을 쓰는 저런 분도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윤석열이가 김종인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있어서 그분을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 서민을 위한 일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모사꾼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쨌든 김종인의 나이는 82살입니다. 그런데도 멀쩡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은 현재 치매설이 나도는 정도로 정말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결정을 잘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프간 대통령 가니 대통령은 현금을 잔뜩 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혹시 이웃나라 가까운 우즈베키스탄으로 간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 알려진 것은 아랍에미레이트로 도망을 간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고요. 본인의 인터뷰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현금 챙겼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다시 아프간으로 돌아가겠다 꿈 같은 얘기를 이제 와서 하고 자빠졌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살짝 처형을 당하거나 죽을지 모르니까 살짝 자기가 도망가 있었을 뿐이지 현금 2천억을 넘게 이렇게 가져간 것도 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차차 밝혀지겠지만 용서할 수 없는 아프간을 버리고 간 그 나라의 대통령과 거기에 고위 간부들은 가차없이 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미국에서는 탈레반의 돈줄을 막고 이제 IMF에서 아프간의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프간 애들한테 월남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아직 살아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 30%의 간첩 같은 것들이 다 곳곳이 있었던 나라는 결코 살아있지 않고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번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월남은 베트콩, 베트남과 섞여서 지들이 미국의 돈을 받아서 밀어줬거나 또는 뒷구녕으로 간첩 노릇을 했겠죠. 또 아프간 같은 경우는 탈레반, 같은 종족이며 같은 시이파라든가 종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본 이상은 이렇게 혼란스러움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한번 드리면서 제가 볼 적에는 탈레반이 주도권을 일단은 잡고 악의 악마로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람의 사살을 시작을 했고요. 그곳에는 많은 여자들을 이제 늙은 이들과 함께 결혼을 시켜서 애를 낳게 해서 어린애들을 군인으로 만들어 이제 많은 인구를 늘리려고 그러는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막아야 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정의를 부르짖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봉규 TV의 이봉규 씨 모셔서 이봉규 씨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식 폭락, 달러 폭등, 대한민국은 이제 9, 10, 11, 12월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TV의 박미는 계속되겠습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지금 존망 신세에 우리나라도 지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금 처량 정도가 아니고 비참한 저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보실 때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아프간 보니까 이 월남 때도 월남이 그때 당시에 세계 자유월남 베트콩 말고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졌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공군력. 하여튼 미국이 그때 이제 히피 운동 이게 국내에서 미국에서 뭐 반전 운동 이게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 월남에 그 젊은 군인 젊은 군인 왜 희생해야 되느냐 남의 나라에서 그다음에 왜 우리의 국고를 거기에 낭비해야 되느냐 그 월남이 뭐 대단하냐 이러고 반전 운동에 히피 운동에 그런 게 막 벌어지니까 알아요. 정치권에서 골치 아프니까 그렇죠. 미국이 빠졌어요. 빠지면서 그 막강한 그 이제 이거 장비들 왜 뭐 하여튼 군사 장비들을 주고 왔어요. 왜냐하면 거기 베트콩들은 상대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상대해라. 여차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러고 빠진 거예요. 니들이 싸워라 그거죠. 아, 니들이 싸워. 근데 왜 우리가 싸워줘야 돼. 여차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전쟁이 나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베트콩은 아주 국방력 면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수준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정규군이 엄청난 화력을 주고 왔고 뭐 군인 숫자도 엄청났고 그러니까 잘 방어하리라고 믿고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빠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베트콩들이 쓰레빠 신고 나와서 하는데 그 의지에 이것들은 당하지 못하고 그냥 함락됐잖아요. 그 식으로 지금 저 카불도 아프가니스탄도 함락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경우가 틀리지 않는 게 월남도 베트남이랑 같은 종족이죠. 그래서 말도 똑같고 음식도 그렇고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무기뿐이 아니고 달러 받아다가 뒷구녕으로 도와주고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로 뭐 탈레반이 다 똑같은 종족이랑 같은 거죠. 뭐 이슬람교의 시이파를 비롯해 수이파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둘이 커넥션을 갖고 이러다가 뒷구녕으로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막바지에 미국이 손 털고 나가니까 손 터는 거 전 잘했다고 생각해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처참하긴 한데 이제 20년을 도와줬잖아요. 수천조를. 그러니까 그래서 돈으로. 미국도 할 수 없이 발을 뺀 건데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한반도? 우리는 이제 한반도의 중요성이 아프간하고 미국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아프간이나 월남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야.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일단 위치적으로 중국의
밑에 있잖아요. 바로 밑에 있잖아요. 중국하고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밑에는 일본이 있어요. 그렇죠. 일본은 미국하고의 최강 동맹이에요. 그러면 일본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지켜주면 중국과 러시아 이쪽 대륙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그 수준이 아프간이나 월남의 수준들하고는 달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니 이제 벽보 붙인 거 막 무슨 잠깐만요. 미군 철수 이런 거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게 이제 그것들이 정말 그건 이제 소수인데 대다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평택 미군 기지를 세계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 놨어요. 평택 미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주둔지 중에서는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 놨어요. 평택을. 그렇게 해 놓은 거는 왜냐면 몇 년 있으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한반도는 절대 못 놓친다. 왜냐하면 중국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 사고 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을 이제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 우려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문재인 캠프에서도 간첩이 나왔잖아요. 충주에서 간첩. 그렇듯이 이 곳곳에 숨어 있는 이 간첩 내지는 간첩에 포섭된 주사파, 그 다음에 주사파에 포섭된 종북 세력들이 이게 또 어마어마해 인구가. 근데 이 자들은 뭘 노리냐면 북한과 합치는 걸 노려요. 고려연방제를 통해서. 얘들은 이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과 합치면 통일이 되면은 사회주의 시기에도 중국처럼 강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인구도 뭐 한 8천만 되고 땅덩어리도 북한 합치면 웬만한 강해서 그러면 우리가 세계 강대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 얘네들도 순진한 생각을 하면서 거기 북한의 세뇌 공작에 지령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처럼 잘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김정은 체제는요. 중국하고 또 다르고 자기가 지금 40배 50배 졌어요. 1972년도까지 북한하고 우리하고 국력이 같았어요. 72년을 기점으로. 그전에는 북한이 국력이 더 셌습니다. 근데 1972년에 이퀄이 됐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지금은 40배가 넘어의 차이가 여러 가지 면으로. 그런데 그 40배 50배 되는 건 이제는 못 뒤집어요. 더 벌어지면 더 벌어지지. 그러면 단 하나 방법은 뭐냐 하면은 군사력으로 먹는 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집중한 거예요. 그것만. 탈레반처럼. 탈레반이 그거잖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게릴라전으로 해서 함락만 시키면 먹을 수 있다. 목숨 걸고. 그래서 목숨 걸고 먹었잖아요. 미군만 몰아내면 먹는다고 먹었잖아요.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미군만 몰아내면 한 방이면 끝난다. 거기는 뭐 일주일 몇 달이 걸렸으면 대한민국은 하나만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야. 하나만. 청담동 쪽이 뭐 한 방. 폭탄 하나 날라오면 포탄 사람들 다 그냥 핵 조금 있는 거. 핵 조금. 소형 폭탄 하나 무섭다. 떨어뜨리면요. 핵. 예를 들어서 한 방에 100만 명이 죽었다. 그럼 미국도 손 듭니다. 그렇죠. 아니, 미군이 나갔을 경우에 얘기해요. 미군이 있으면은 핵을 못 쏘죠. 그렇죠. 근데 미군이 나가면 핵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 조그만 거, 큰 것도 말고 하나만 떨어뜨리면 100만 명이 만약에 죽었다. 그럼 미국이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그다음엔 북한이 그냥 바로 아니 오죠, 바로. 차로요. 1시간이면 서울 들어와. 맞아요. 예. 판문점에서 1시간이면 들어오는데 그냥 핵 하나 떨어뜨리고 그냥 접수. 그럼 미국 안 들어오는데 중국이 뒤에서 미국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3차 대전이야. 러시아도 미국 들어가지 마. 한반도에 맡겨버려. 내정 간섭하지 마. 이러면은 김정은이가 싹 먹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주사파 애들이 장군님 환영 퍼레이드를 열 겁니다. 그건 뭐 문바들 주사파들이 고려연방제로 갑시다. 뭐 환영합니다. 뭐 우리 민족은 하나요. 뭐 한반도기 들면서 뭐 성조기 다 불태우고 이러면서 한반도기 들고 어떤 놈들은 또 인공기 들고 막 이지랄들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배부른 저 박미씨 같은 사람들은 나는 한국에 없어. 그렇지 하와이에 가 있잖아. 아니야. 하와이 갔잖아. 그리고 나머지 배부른 우파들은 뭐 일본이고 미국이고 다 캐나다로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간다니까. 도망간 건 아니야. 아니 도망이 아니라 아니 살기 위해서
이꼴저꼴 공산주의에서는 살기 싫다. 그건 절대 안 되죠.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찾아서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일본으로 가고 뭐 미국으로 가고 캐나다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애들은 그냥 주사파 애들. 금방 우리 세상 왔다. 금방 흡수되겠다. 금방 끝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겁나는 열흘이 안 걸려 내가 보니까. 예, 열흘이 뭐 이틀이면 돼. 하루면 그 접수예요. 좀 걱정스럽네. 하루. 그래서 그때 이석기가 훈련한 거 아니에요. 이석기가 맞아요. 전화국 폭파시키고, 예? 그다음에 미친놈 진짜. 그때 그 훈련하고 그랬던 거 아니 근데 잡혔지만 그게 좀 지령이 딱 떨어지면 뭐 방송국 접수하고 저기서 한두 시간이면 오잖아요. 저기서 오기 전에 이미 여기 주사파 간첩이랑 주사파들이 주요 본부들, 방송국들 접수해서 방송에서 벌써 우리는 고려연방제를 환영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뭐 극우 미제 뭐 무슨 보수 세력은 몰아내고 우리는 통일된 대한민국 뭐 이러면서 각종 미사역으로 방송국 접수해가지고 딱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고 뭐 간첩들인데 뭐 그냥 끝. 그리고 뭐 연방제로 가겠다고 뭐 그 거지 군인들처럼 카불 그 서 있는 애들 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유를 따라 끔찍해. 자유를 따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항으로 몰려가겠죠. 끔찍해. 그 그럼 이제 공항도 접수되고 카불은 그건 저 어정쩡해서 그렇지 여기는 순식간에 공항 접수할 걸요. 그렇죠. 순식간에. 네, 맞아요. 그러면 나가지도 못해.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인 거는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30%의 우리나라도 30%의 가능성이 주사파를 비롯한 종북 세력들로 인해서 불안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말씀대로 그래서 가능성이 이번 있다고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다. 맞아요. 그 대통령 선거 이기려면 부정선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국민들이 외쳐야 된다. 요게 결론입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저도 뭐 불러주셔서. 폭격기를 날리긴 하는데 정말 진정성 있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